자, 그러면 오늘 저의 오늘 이제 요번 달 컨셉은요. 서브노트 다 갖고 계시죠? 오늘 제가 서브노트로 한 2시간 좀 넘게 오늘 부동산 총론을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2시간 좀 넘게 서브 요약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소에 있는 내용들을 총론까지 쭉 한번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되게 많이 바쁘게 움직일 거예요. 제가 알겠죠? 그래서 하는데 2번 반복을 하니까 2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중간에 또 새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들은 얘기를 또 들어야 되니까 짜증나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고민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2번 하게 되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기본서를 우리 선생님이 워낙 안 읽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서를 쭉 한 번씩 훑어드리고 나가니까 좋긴 한데 제가 수업을 갖다가 진도를 이게 8주 동안에 뒤에 부분까지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사실 좀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나서 그거는 좀 조기에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서브노트 먼저 나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서브노트 6페이지입니다. 자, 서브노트 6페이지 보시게 되면 부동산학의 이해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이 총론론에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부동산학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간단하게 부동산학이 뭐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부동산학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종합응용과학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종합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잡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학을 만드는 분한테 잡학이다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모든 학문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추세가 시험 지문이 좀 올라가는 추세고 지금 복고되는 옛날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총론에서 좀 꼼꼼하게 좀 다뤄볼까 합니다. 안 나왔던 부분들을 다시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10회서부터 20회 전까지는 이 부동산학의 총론의 앞부분 쪽에서 이론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훑을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6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을 한번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부동산학은 가장 중요한 게 자, 인간하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부동산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 토지를 먼저 사용을 하게 되죠. 토지를 사용하고 또 거기에다 집도 짓게 되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1,000원짜리 집을 샀는데 살다가 팔았더니 3,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 벌었죠? 2,000원. 맞죠? 그래서 또 다른 집에 가서 살다 보니까 또 10,000원에 팔게 되니까 또 이윤을 남기게 되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부동산을 잘 이용을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사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은 2가지 활동을 하게 되죠. 뭐를 하게 되냐 하면 바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활동을 하게 되고 자, 부동산에 대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부동산의 활동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뭐하고 팔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동산 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남는 돈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잘만 하게 되면 즉 투기나 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돈이 남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인간들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바로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사적 이익에 추구하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적 이익은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야, 이거 봐라.
내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사적인 재산이기 전에 국토인데 불구하고 이용하라고 쓰라고 했더니 이것을 가지고 뭐해? 장사를 하고 있네. 이런 얘기죠. 투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국가는 이런 것 등을 갖다가 저해하는 행동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현상이라는 것을 연구를 하게 돼요. 부동산의 현상.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사고팔고하고 투기를 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봤더니 법률적인 거나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나 또는 기술적인 영향이 미치더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갖다 마음대로 쓰니까 공법에서 어떻게 하죠?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거나, 맞죠? 공법을 막 규제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 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경제적인 영향도 미치게 되고 또 물리적인 우리가 뭐 스프롤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활동 속에서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현상에 미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법, 경, 기 외에도 미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복합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무슨 개념이요? 복합 개념. 우리가 좀 이따 제가 용어를 물어볼 텐데요. 이 용어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복합 개념은 제가 법, 경, 기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복합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 알겠죠? 그럼 복합 건물은 뭐예요? 역시 좀 공부하신 분들이 좀 계셔. 한동안 제가 잔소리했더니 좋았어. 자, 복합 건물은 뭐냐면 일체형 건물인데 거기에 주거용과 상업용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것을 복합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용어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과 현상에 대해서 부동산학을 만든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뭐를 하게 되냐면 연구 대상을 삼아서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해놓은 거 보셨어요? 자, 부동산하고 누구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 밑에 보니까 부동산 활동이라고 나온 거 있죠. 자, 활동에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자, 활동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을 뭐하고 시작? 사고 파는 거. 그러면서 사고 파는 이유가 뭔데? 라고 하게 되면 무슨 이익을 챙기려고 시작? 사적 이익을 챙기려고 하더라. 이러네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이제 투기나 이런 게 이제 파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영향을 미치더라? 국가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법률적이나 또는 경제적이나 어디에 기술적인 데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것을 우리는 부동산 뭐라 한다? 시작. 현상이라 한다. 이런 얘기를 알아두시고 이것을 토대로 이제 부동산을 이제 내용을 끌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라고 나온 거 있죠. 자, 이 부동산 학이라고 그랬으니까 학문적인 성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사회과학이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거기 5가지의 과학적인 것을 다 집어넣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우리 하나 여기에서 잠깐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은 아까 제가 종합응용과학이다라고 했고요. 그럼 부동산학은 어떻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도 좀 이따 나오는데요. 자, 부동산학은 이론과 무엇을 토대로 해서 실물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자, 논리적이면서 자, 타당성 있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이걸 뭐가 있다? 과학성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실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기술성이 같이 녹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은 뭐하고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시작. 이론과 실무를 구성으로 바탕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격, 그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게 성격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회과학이라고 나온 거 있죠.
이 사회과학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인간들끼리 모여서 하다 보면 사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쪽에서 있는 것도 부동산학에 녹아져 들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에는 인간들끼리 생활하는 것들도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인간들끼리 부딪히는 거 맞죠? 그래서 인간 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성격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경험과학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고 팔고 하다 보면 경험치라는 것도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실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생기는 경험과학이다라고 했는데, 거기 옆에다 제가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어떤 게 나왔냐면, 자, 우리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맞죠? 그래서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고 또 가상적인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순수 창작 뭐 이런 것들도 아니잖아요. 순수 과학이나 물리학 뭐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부동산학은 뭐다? 순수 과학이다든지 또는 추상적이라든지 또 뭐 이런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라는 거 꼭 좀 기억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써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응용과학이다. 실생활에 항상 응용이 되죠. 어떤 게 있냐면 인간들이 맨 처음에 땅에서 집 짓고 살았는데 농사도 짓잖아요. 근데 인간이 막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 집 지을 땅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농지를 뭘로 바꾸게 되고 택지로 바꾸게 되고 또 집도 늘어나게 되니까 땅값이 오르게 되네. 이런 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하면서 응용이 생기는 거 맞죠? 그런 것을 토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규범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법을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내 땅을 합리적으로 잘 사용하는 건 좋지만 무슨 법을 지켜야 된다? 합법적인,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공법이면 법이 있잖아요.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제가 가치 판단을 제시했다. 바람직한가 이렇게 했는데 그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는 합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그 종합과학의 5번째 나와 있습니까? 거기다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자, 종합과학이다. 그러면 이런 성격이 5가지가 다 섞여 있어서 하나로 만들었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종합과학이다라고 결론을 먼저 빵 짓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합과학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 가지 학문들이 다 어우러졌는데 얘네들이 따로 놀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스템은 뭐냐면 여러 학문들이 같이 톱니바퀴처럼 같이 유기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는 게 시스템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왜 학교 다닐 때도 보게 되면 1등서부터 꼴찌가 있는데, 그랬다고 해서 꼴찌가 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도 잘할 수도 있고 뭐 애들을 웃길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져서 하나의 그 조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 부동산학도 여러 학문들이 같이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시스템이라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종합 응용 과학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좀 이따 제가 공간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시험에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 때 시험에 나오고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자,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동산학을 처음에 만들었던 학자들이 이 부동산 학문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을까? 어떤 방향에서 이 학문을 만들까?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연구 대상이 활동하고 뭐라고 그랬죠? 현상을 가지고서 자, 이 부동산학을 한번 처음에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느냐 봤더니, 자, 이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태도라든지 시각에 따라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부동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왜? 땅이 늘어나지 않는 부증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까? 저소득층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임대 아파트를 지어줄까? 하는 개선하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서브에 보게 되면 1페이지서부터 6번까지, 1번서부터 6번까지 나온 거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분산식에다 밑줄을 그어주시고, 분산이라는 얘기는 흩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을 이제, 뿌리 내리려고 여러 각계에 있는 학자들 있죠. 학자들을 대강당에다 다 모셔놓고서 뭐라 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학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내놓으라는 뭐 법, 행정, 심리, 사회 뭐 모든 각계각층에 있는 자 유명한 아주 교수들이 다 왔는데 전부 다들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그런 학문들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딱 색깔을 맞춰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분산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제가 그런 말을 써놨어요. 개별적 학문 시각이다 라고 나온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자기가 다 잘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분산식의 접근 방법은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 각 학문별로 따로 국밥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건 아니구나. 아까 제가 우리 부동산학은 종합적 사고방식, 즉 시스템화 한다고 그랬죠. 여러 학문들이 같이 유기체처럼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산식 방법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점식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중점식은 뭐냐 하면 자, 거기 제가 간단하게 법, 경기 이렇게만 써놨잖아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맞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잠깐만 봐요. 우리 처음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을 처음부터 일단은 끝까지는 배웠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배워보니까 어때요? 공법적인 냄새도 좀 나고 또 경제론적인 냄새도 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물리적인 기술적인 그런 것도 있고 건축 뭐 건물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회 심리적인 그런 거, 그 다음에 마케팅 요소 뭐 여러 가지 이런 냄새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에 집중돼 법률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들이 녹아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점식은 어디에 그냥 꽂혀가지고 법률이면 법률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경기에만 너무 치중을 두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이 중점식의 방법도 우리 부동산하고는 거리가 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보면 종합식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거기다 별표 2개 좀 쳐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학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이 누구냐면 종합식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종합식은 뭐냐면 여러 학문들을 좋은 것들만 모아가지고 부동산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거기다 옆에다 뭐라고 써놨죠? 시스템화라고 써놨죠?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학문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가 아니라 같이 어우러져서 학문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런 뜻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왜 축구 경기를 보거나 스포츠를 보게 되면 골키퍼만 잘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공격수도 잘해야 될 것이고 또 모두 잘해야 돼. 수비수도 다 마찬가지 잘해야지만 하나의 우리가 승리라는 거 얻는 것처럼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여러 학문이 있는데 내가 잘났느니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각계 맞는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지만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학을 무슨 식의 접근 방법을 했다. 시작. 종합식의 접근 방법이면서 그 구성하는 게 어떻게 움직였다. 시작. 시스템화해서 움직였다는 그 내용을 머릿속에 노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옆에 제가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원래 사실 이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좀 국민성도 있어. 우리나라는 너무 빠르게 그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뭐 좋다 그러면 그냥 막 어떻게 돼? 뭐 후다닥 해버리잖아. 양은댕미처럼. 맞아요?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줄게요. 엊그저께 우리 막 통일 막 이렇게 해서 TV에서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와 좋다 그랬더니 어제 제가 인터뷰 뉴스를 봤더니 파주 문산에 지금 투기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참 우리나라 사람 참 빨라요. 없어서 또 땅을 못 산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국민성. 예.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은 하여튼 뭐 만들어내는 거 대땅 잘 만들어.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을 조기 정착시킨 것이 무슨 식의 방법이었다. 시작. 종합식의 접근 방법이었다. 이런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접근 방법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 있죠? 그래서 앞으로 시험 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은 어떤 방식에서 접근하였다. 시작.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법, 제도적이다 이런 얘기는 너무나 법률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 잠깐만 보시면 우리 부동산 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법이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부동산학은 법이 아니라 경제현상이라든지 법률적인 거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너무 법에다 치우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행태과학적이다라고 하는데 행태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행자잖아요.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학은 대인만 있는 거예요? 대물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대인과 대물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태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인간 행동 위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법에서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식이라고 나온 거 있죠. 이 의사결정식은 뭐냐 하면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땅값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내 땅에 올라갔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윤국대화에만 치중을 두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왜? 우리 선생님이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부동산 그러면 우리가 뭐하고 뭐예요? 시작. 토지와 건물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토지와 건물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가 아니니까 자본주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물어볼게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그 전에 이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국토 안에 내 재산이 있는 거지. 맞아요? 내 재산이 있고 국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국가 안에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국민이니까. 그래서 국가는 항상 국가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럼 국가는 부동산을 뭘로 보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국가는 부동산을 뭐라고 한다? 사회성이나 공공성이 많은 재화라고 본다는 거예요. 다시, 국가는 부동산을 뭘로 본다고요? 시작. 사회성이나 공공성이 많은 재화야. 그렇기 때문에 투기를 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데 좀 니네들이 썼으면 좋겠다? 이용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는 게 국가의 마음이라는 거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 지문이 나오거든요. 좀 이따 보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봐요.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건 전부 다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사회성이나 뭐가? 공공성이 많은 재화라고 그랬어요. 투기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어디 하는데? 이용하는 데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 나온 김에 한번 정리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이 부동산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요? 라고 하게 되면 자, 바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 다음에가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자원배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말 나온 김에 요 얘네들은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자고요. 자, 제가 첫날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최유효 이용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냐면 잘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잘 쓰자는 얘기예요. 잘. 그러면 어떻게 잘 쓰자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요번 달에는 어떤 걸 우리 선생님이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키워드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잘 봐요. 최유효이 나오면 유효 이용의 원칙이 나오면 꼭 따라 붙는 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용도의 다양성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토지는 하나의 토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토지를 28개의 목적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목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즉 28개로 나눠서 그 용도에 맞게끔
다양하게 용도에 맞게끔 나눠준 것을 우리는 용도의 다양성이라 하고 그 용도에 맞게끔 어떻게 쓰라는 얘기예요. 시작. 잘 쓰라는 게 뭐라 한다. 시작. 최유효 이용이고 그것을 어떻게 잘 쓸 건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능률성 있게 잘 써라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키워드가 뭐냐 하면 자 용도의 다양성 그럼 뭐라고 한다. 시작. 최유효 이용이고 그다 어떻게 쓰라고? 능률적으로 쓰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분명히 가로놓기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최유효 이용 나오게 되면 뭐라고 해야 돼? 시작. 용도의 다양성. 잘 써야 돼. 그러면 어떻게? 목적에 맞게끔 잘 써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잘 쓰는 걸 뭐라고 또 표현한다? 능률성 있게 써야 된다. 이거는요, 얘네 둘이는 우리가 기초편에서도 있지만 감정평가의 가격의 재원칙이라고 13가지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도 나오는 애들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꼭 알아두실 것이 최유효 이용 그럼 뭐라고 나온다? 툭 튀어나와야 돼? 무슨 인지 이해 갔죠?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딱 여기다 가로쳐 놓고 다음 최유효 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기억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시작. 용도의 다양성. 이거는 항상 키워드다는 거. 그 다음에 자원 배분이라는 것도 말 넘기면 하자고요. 자, 자원을 나눠준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누가 나눠주는 걸까? 민간인이 자기 땅 나눠주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누가 나눠주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는 항상 마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잘 사는 사람은 당연히 지가 잘 벌어먹고 사니까 관심이 없어. 국가의 입장에서는 못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게 국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자원, 여기서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국가가 저소득층한테 나눠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원 배분인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국가는요. 골고루 나눠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나눠갔으면 좋겠다고요? 골고루.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평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성? 형평성.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잘 봐요. 자, 민간인하고요. 자, 민간인하고 자, 국가, 공공 또는 국가, 정부 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 얘네 둘이는 약간 사고가 좀 달라요. 민간인은 개인적인 재산을 뭐 하려고?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게 사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떤 거냐? 최유형으로 쓰되 내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것을 더 중요시해. 그래서 무슨 성을 강조한다? 효율성을 더 강조하는데 반면에 국가는 아니야. 골고루 나눠주고 싶은 무슨 성을 강조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시험 문제에 나오기 시작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국가는 효율성보다는 무슨 성을 더 강조하게 되고 형평성을 강조하게 되고 개인은 형평성보다는 뭐 효율성을 더 강조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점들이 이제 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저랑 같이 이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었는데요. 중요한 거 3번 무슨 식의 접근을 했다. 종합식의 접근 방법을 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자 연구 대상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활동과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현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동글뱅이. 자, 활동과 뭐라고요? 현상. 그럼 아까도 설명했어요. 자, 활동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인간이 뭐 하는 거야?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거. 이거를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 남는 게 좀 생기죠? 하다 보니까 무슨 이익을 자꾸 추구하게 되더라? 그렇지. 사적 이익을 추구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솔직히 앉아있는 놈들 다 똑같은 상고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까 어머 자꾸 집가는 올라가, 땅값은 올라가, 집값도 올라가 하니까 저소득층들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래. 그래서 젊은 애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집을 장만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꾸로 돼서 부모 밑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집으로 가는 게 되는 거야.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집이 먼저잖아. 집을 사는 거. 근데 요즘 애들은 집에 부모가 있으니까 어차피 부모가 나한테 물려줄 거니까
차도 어떤 거 어떤 거 사? 좋은 거, 어떤 거? 뭐 B자 들어가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BMW 뭐 이런 거. 예. 집은 전세 살면서 뭐 이렇게,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거. 거기 본 것처럼, 자, 활동은 사적 이익 추구에다 밑줄을 그어주시고, 현상에다 동글뱅이 하면서, 자, 어디에 영향을 미치더라? 시작.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런 거에 미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성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안에 있는 성격이나 이 속성이라는 얘기는 부동산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속마음,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하여튼 얘가 갖고 다니는 거,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성과 기술성에다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이론과 실무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세요. 자, 부동산학은요, 그러면서 처음에 얘기를 꺼냅니다. 자, 부동산학은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요, 자, 이론과 뭘로 시작? 실무로 구성이 됐어요. 근데 이론은요, 어떻게 구성이 됐다고요? 시작. 과학성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실무는 기술성, 즉 경험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바탕이 돼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부동산학이야. 하고 맨 처음에 딱 밝혔어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부동산학은 이론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도 존재한다. 시작. 실무도 존재한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요,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게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경험이 실무적인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나중에 우리 선생님이 자격증을 따시고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제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손님 대하는 법서부터 배워야 돼요. 어떻게 손님을 말 한마디에, 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친구를 이렇게 감아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친구가 없나 봐요. 대답이 없어요. 자, 아무튼 그런 친구들 많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을 말 표현을 우리가 잘 배우셔야 된다. 앞으로 이게 사업이거든요. 사실은요. 왜 중개사 자격증을 많이 따시고 나서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첫째가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겁이 나서. 제 말 틀리지 않죠. 맞죠? 이제 업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도 한번 봐요.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무실서부터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경비들 깨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내가 못하게 되면 한 달 금세 가버리거든요. 그럼 집세 내야 돼, 뭐 내야 돼, 세 나가는 거 장난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게. 중개업 한다래, 그게 사업이냐? 천만에요. 이거 삽시간에 몇 억 까먹는 거 삽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거서부터 좀 잘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경험과학성이다, 실천과학이다, 이런 얘기는 몸에서 배워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연륜이라는 게 있잖아. 맞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3번,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뭐라고 했다? 사회성이나 공공성이 많은 재화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기 때문에 자, 어디에 치중을 둬야 된다? 투기하는데, 이용하는데 하라, 써라,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전문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전문성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번에 우리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봐요. 자기야, 오늘 우리 집 얼마 정도 할까? 그랬더니 3억?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둘이서 얘기를 하는 게 1차. 자, 이제 수영이가 중개업소에 갔어요. 우리 집 얼마에 내나요? 그랬더니 3억 5천. 중개업자가 얘기하는 게 몇 차? 2차. 근데 정확하게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사한테 대출을 받으려고 감정평가를 맡겼더니 3억 8천. 이렇게 하더라. 알겠죠? 그거는 몇 차? 3차. 그러면 정리, 본인은 몇 차? 1차, 그 다음에 중개업자 2차, 감정평가사. 오케이. 자,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윤리성이라고 나온 거 있죠? 자,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우리가 인간과 사회에서 같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우리가 매매하기도 하고,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윤리적인 것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임장 활동이라고 나오는데, 자, 임장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자, 우리가 왜 부동산을 직접 갈까? 부동산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맞죠? 그럼 왜 그런 거? 부동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시장 조사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임장 활동이다. 무슨 성 때문에 시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부동성 때문에.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정보 활동성이라고 하는데 이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소중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감정 평가할 때 제가 제일 크게 해야 되는 게 일반 분석, 그 다음에 무슨 분석? 지역 분석, 그 다음에가 개별 분석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내가 중개업을 하려고 그래. 우리 지역에 대한 정보를 모르면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없지. 맞죠? 또 무슨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이 아파트는 무슨 난방에 몇 층에 있고 어디에 난방비는 얼마가 있다. 이런 정보를 모르면 거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 활동을 상당히 중요시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8번에 보니까 부동산학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학은 대인과 뭐가 존재한다. 시작. 대물이 존재하는 학문이라는 거. 이해가요? 지금 제가 쭉 설명하는 거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런 내용들이 지문으로 녹아서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지 외우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대인과 대물이 같이 존재하는 게 바로 부동산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배려의 장기성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집을 사실 때는 그냥 묻지마 이렇게 집을 사시진 않았을 거예요. 아, 여기가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거고, 두 번째는 와, 여기가 집이 너무 좋다. 공기도 좋고 학군도 좋고 이런 것을 보고서 집을 사는 거지. 그냥 사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맞죠? 그래서 미래를 보고서 산다. 미래를 보고서 투자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장기적 배려다. 또 배려의 뭐라고 한다. 시작. 영속성이라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보면 자, 좀 이따 공간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자, 우리는 토지 하나를 사게 되면 자, 이만큼 땅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땅만 얻는 게 아니라 내 땅에 해당하는 위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상이죠? 맞아요? 지상과 그 다음에 지하도 내 것을 가질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내가 요 바닥을 우리는 수평이라 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뭐라 한다? 공중이라 하고 그 다음에 지하를 뭐라 한다? 지중이라 한다. 하나의 땅을 샀더니 몇 가지를 얻을 수 있더라?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3차원의 이렇게 세 가지를 얻는 것을 뭐라 한다? 시작. 입체, 공간을 갖는 것,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이더라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공간을 갖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복합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부동산학은 제가 지금 복합 개념을 세 가지만 적었지만 이 외에도 더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우리가 복합 개념 그러면 시작. 법, 경, 기 이 정도만 알아두자는 얘기지 그 외에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과학이나 응용과학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3번 나온 거 있어요? 거기다 별표 좀 3개 좀 쳐주세요. 이 일반 원칙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복고풍으로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일반 원칙은 꼭 좀 담아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먼저 일반 원칙이 뭐예요? 라고 하는데 원칙은 야 이거는 좀 지켜줘 라고 하는 명제 같은 거예요. 약속 같은 거죠. 알겠죠? 그러면 그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거에 보게 되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라고 하는 설명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지도 이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 이념은 뭐예요? 라고 하게 되는 것은 설명서 같은, 즉 지침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냉장고를 하나 샀어요. 그럼 냉장고만 오는 게 아니라 설명서도 따라오죠. 냉장고를 쓸 때는 몇 도에 맞추시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 설명서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지도 이념이야.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냉장고라고 표현했을 때 지도 이념은 뭐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갔죠, 이거? 그럼 먼저 첫 번째가 능률성의 원칙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제가 거기 끝에다가 적어놨죠? 그다음 별표. 왜 중요해? 왜 중요한데? 제가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 왜 중요해? 왜 중요해? 자, 어떻게 쓰자는 거야? 시작. 잘 쓰자는 거야, 잘. 알겠죠? 잘 쓰자는 거야. 뭐에 맞춰서? 능률적으로. 이해 갔나요?
그러면 능률적으로 잘 쓰려면 용도가 다양해진 거 있잖아. 전 같은 경우는 전을 잘 고추 농사를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28개 지목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과수원이다 그러면 사과나무를 아주 잘 심어야 될 것이고 맞죠? 그래서 사과가 다른 데는 10상자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는 12상자가 나올 수 있게끔 능률화에 거쳐서 하자는 게 바로 능률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는 거 용도의 다양성 그럼 뭐가 나와야 되고 시작 최유효이요. 뭐 어떻게 써야 된다? 능률적으로 써야 된다. 이 세 가지 키워드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원칙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한다고요? 능률성의 원칙이다. 제일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안전성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 별표 하나만 좀 쳐주세요. 예전에 과거에 기출지문이 나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제가 법경기를 고려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뭐라고 했냐. 밑줄 좀 쭉 거봐요. 능률성의 원칙과 안정성의 원칙은 둘이 어떤 관계라고 했어요? 상반관계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반대적인 약간 좀 색깔이 안 맞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다. 그래서 둘이는 무슨 관계다? 시작. 반비례 관계다. 여기다 밑줄. 자, 그러면 제가 요거 설명 좀 잠깐 좀 들어갈게요. 여기 봐요. 자, 먼저 있잖아요. 능률성 친구와 능률성인 친구와 안정성의 친구를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 둘이는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성격 자체가 틀려. 더 쉽게 얘기하면 능률성 있는 애는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죠. 내가 막 고민을 막 풀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야 질러!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럼 얘는 뭐냐면 상당히 심각해. 얘는 뭐 상담을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말이야. 경제적으로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얘는 항상 심사숙고하는 형태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무엇을 고려해? 시작. 법경기를 고려해. 왜 그런 친구 있잖아요. 옆에서 하게 되면 막 이것저것 따져서 내가 보기에는 안 돼.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친구. 맞아요? 그러면 자기 친구에는 질러형이 많다. 예, 상당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알겠죠? 자,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예. 그 다음에 안정성 친구가 많다. 예, 나머지는 친구가 없어요. 예, 자, 아무튼. 자, 그럼 여기 잠깐만 보세요. 능률성, 친구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 장사해 먹으려면. 알겠죠? 자, 능률성인 친구의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땅이 1000평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여기 낭떠러지야. 알겠죠? 농사 짓다가 허튼 짓 하게 되면 그냥 바로 아웃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이 능률성 있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 시작. 최유효 이용은 어떻게 쓰자 그랬지? 잘. 능률적으로 잘 쓴다고 그랬지? 얘는 어떻게 잘 쓰냐 하면 진짜 잘 써. 떨어져 뒤지는 한이 있더라도 알뜰하게 다 이 땅을 농사를 짓는 데 쓰는 게 능률성이야. 이해 갔어요? 하지만 안정성 있는 애는 그렇지가 않아. 낭떠러지라고 그랬죠, 여기? 자, 1000평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하냐? 친구가 그래. 야, 수용아, 너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농사 짓다가 떨어져 뒤지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니. 그래서 여기 안전하게 요 정도만 농사를 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옆에는 농사를 안 짓고 뭐 하는 거야? 통행에 안전하게 다니란 얘기죠? 그러면 땅을 제일 잘 활용하는 애는 누구야? 능률성이지. 맞아요? 얘는 근데 너무나 안전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빈 땅들이 많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념을 좀 머릿속에 알아야 되겠다. 얘하고 성격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 선생님은 어디에 해당이 돼? 능률성, 안전성? 오래 살아야지. 맞아요? 신랑은 빨리 죽더라도, 그죠? 제수궁이야 정말. 우리 집사람들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나보고 결혼하자마자 보험을 잔뜩 들으려고 그랬나? 자, 아무튼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의 원칙이라고 나온 거 있죠. 자, 경제성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요. 어떤 게 있냐 하면 최소 비용으로 어떤 효과를 내야 돼? 최대 효과를 내는 거.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공정성의 원칙이라는 얘기는 항상 공정한 거래를 해야 되겠죠. 사기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는 별표 2개 좀 쳐주세요. 요거 지문에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건데요. 자, 거기 보면 제가 이런 저울 하나를 그려놨죠? 자, 여기 잠깐만 볼까요? 자, 여기가 이렇게 저울대예요. 자, 그래서 이 저울은 뭐냐면 중심축이잖아요, 얘가. 자, 우리가 땅, 토지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면서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을 지키면서 해야 돼요? 법이에요, 법. 합법적인 것을 지키면서 민간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잘 써서 가치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국가는 어떻게 한다? 국민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고 싶다고 그랬어? 나눠주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다 다르지요? 동상이몽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민간인은 어떤 거에 더 강조를 하더라? 효율성. 그 다음에 국가는? 오케이. 이해 갔죠? 그 내용이야. 그래서 시험 지문에도 자주 나오니까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어디에 부등호 표시가 나왔는지 꼭 기억하세요? 부동호 표시 밑줄 그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해로 갑니다. 자, 어때요? 이 정도로 하면 따라올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거기 밑줄, 복합 개념이다. 밑줄 좀 그어주세요. 자, 아까 제가 질문, 복합 개념이다 그러면 뭐라 그랬지? 시작. 법, 경기. 다시 복합 개념 시작. 법, 경기. 좋아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복합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이 법경기는 부동산 현상에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복합 개념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복합 개념은 우리가 법, 경, 기. 그런데 얘네들이 자, 그럼 복합 개념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겼어? 자,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 뭐야? 무형. 이렇게 우리 한번 구분을 나눠보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복합 개념을 크게 자, 뭐하고 뭘로 구분했다고요? 시작. 유형과 무형으로 나누게 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럼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다 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물리적이다 또는 뭐라고 한다? 시작. 기술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거와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나누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잠깐만 보면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물리적, 기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만질 수 있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공의 환자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이게 무슨 환자야? 위에 빵꾸난 놈이죠? 그죠? 환자다. 그러면 인제에서부터 우리가 공간하고 위치에 관련된 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고, 이거는 뭐야? 환은 환경, 그 다음에 여기는 자연.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것도 한번 보자고요. 경제적인 것은 뭐가 있냐면 자산, 자본,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그 다음에 소비재, 그 다음에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주목.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애들이 얘네들이거든요. 자, 요것을 근간으로 해서 한번 좀 설명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과거의 기출시험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복합 개념의 경제적인 측면에는 자산, 자본, 자연, 생산 요소를 말한다. OX, X. 틀렸죠? 얘는 어디에 해당이 돼? 물리적이잖아. 이런 지문들이 계속 나왔는데 제 생각에서는 그런 생각을 감히 가져봤어요. 지금 하도 가로놓기 식으로 형태로 해서 1타 4개, 5개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문제 지문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니까 요걸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자, 요거 볼게요. 여기 공의 환자에서는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공간.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건 3차원 공간을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뭐 어려운 게 없어, 솔직하게. 위치, 접근성, 근접성 얘기하는 거. 맞아요?
환경 자연은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 시험에서 앞으로 여기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냐면 얘거든. 그러면 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제가 요거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산은요, 자산은 내 거예요. 다시, 자산이란 뜻이 뭐야? 시작. 내 거야. 그럼 내 거니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 다음에 내 거니까 남한테 빌려주고 집세를 받을 수도? 그 다음에 내 거니까 남한테 팔 수도? 그래서 이 자산은요, 꼭 기억하세요. 자산은 사용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처분할 수도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자산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다음, 복합 개념 중에서 무형에 해당하는 경제적 측면에 관련된 설명을 가로놓기에 정답을 메꾸시오. 그래서 얘 기역, 얘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자, 기역은 하고 안 가르쳐 주겠죠? 기역은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는 것을 가지며.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거야? 자산.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은 공부하실 때 뭐만 드립다 외우냐면 이것만 외우고 간단 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틀린다니까. 대맞아 버려. 그래서 이 얘네들을 좀 한번 좀 담아달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자산을 맹목적으로 외우지 말고 자산은 누구 거다? 시작. 내 거야. 그럼 생각을 해.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 시작. 사용하고 또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처분할 수도 있잖아. 맞아? 그거야. 그럼 선생님 자본은요? 자, 자본도 설명할게요. 자본은요, 쉽게 돈이거든. 즉 내가 이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쓴 돈이야, 쉽게. 다시, 무엇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내가 쓴 돈이야. 이해 갔나요? 그것을, 그래서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순수한 내 돈이다, 이런 개념도 있고, 내가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쓰는 돈을 뭐라고 한다? 시작. 자본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산의 3요소에 뭐가 있었지? 시작. 토지, 자본, 노동. 토지에 씨 뿌리려면 씨앗 사야 되잖아. 그게 자본이었잖아. 맞아요? 뭔가 구입하려고 쓴 돈을 뭐라고 한다? 시작. 자본이야. 그래서 자본의 정의가 뭐라고 나오냐면 자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돈을 자본이라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이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하고 소비재라는 거 잠깐 정리 좀 할게요. 뭔가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토지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잘 봐요.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할게요. 토지는요, 여태까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토지는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토지는 자산, 자본, 상품은 해당이 안 된다. OX. 된다, 안 된다. O. 된다? 이 토지는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 매번 시험 지문에 나오면 토지는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자산이나 자본이나 상품에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 토지는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돼. 알겠어요? 그 중에서 시험 문제에 뭐를 많이 뽑았냐면 얘네 둘을 많이 뽑았어. 이해 갔죠? 그러면 선생님, 생산 요소는 뭐예요? 또 이거를 궁금하잖아. 생산 요소는 뭐야? 뭔가 만들어낸다는 얘기거든. 맞아요? 그래서 지문에 뭐가 나오냐면 작물 생산. 무슨 인지에 갔어요? 땅에다가 심으면 나오잖아. 고추가 나오든 토마토가 나오든 나오잖아. 자, 작물 생산하는 거 뭐라고 한다? 시작. 생산 요소야.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작물 생산도 할 수 있지만 원료를 구입할 수도 있어. 원료를 우리가 구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 원료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자, 지하에 뭐가 있어? 석탄이라든지 매장되어 있는 거 많잖아. 맞아요? 원료를 구할 수도 있더라. 이게 바로 생산 요소예요. 그럼 선생님, 소비재라는 얘기는 뭡니까? 땅을 소비한다는 얘기는 없어지는 거야?
안 없어져. 그래서 좀 이따가 땅을 뭐라고 하냐면 소모성이 아니라 앞에 뭐가 붙었다. 시작. 비소모성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자, 땅은 소비하는 게 어떤 걸 소비하는 거예요? 봐. 우리 왜 어디 공원에 가면 바닥을 밟고 다니잖아. 땅을 즐기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소비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선생님 어디 위에 집을 지었어? 땅 위에 집을 지었잖아. 맞아요? 땅을 이용하는 거 맞지? 그걸 우리는 땅을 소비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건축을 해 안 해? 하죠. 그것도 소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잘 들어요? 생산 요소이기도 하면서 뭐다? 시작. 소비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얘네 둘뿐만 아니라 내 거잖아. 아니야? 땅 사려면 돈 써야 되잖아. 땅은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용이거든. 맞아요? 나중에 땅을 팔 수 있어 없어? 그러면 토지는 다 해당이 되지? 근데 지문을 누구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시작. 생산 요소하고 뭘로? 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8회 때인가 27회 때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토지는 생산 요소이기는 하나 소비재는 아니다. 이렇게 나온 게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OX야. X야. 둘 다 해당이 되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잠깐만 볼게요. 자, 법률적은요. 우리가 크게 협의하고 뭘로 나눈다? 광의로 나누더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 협의란 얘기는 뭐 좁은 이런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좁은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토지와 자 부동산이 뭔데? 자 부동산이 뭔데? 이렇게 물어봤어. 법률적으로 물어봤어. 알겠죠? 부동산이 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의 헌법에 이렇게 나오더라. 토지와 그 정착물. 기억나요 이거?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야. 이해 갔죠? 이게 민법상의 99조 1항에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협의를 민법상에서 얘기하는 그 상태 자체를 얘기하니까 얘를 협의를 뭐라고 표현한다. 시작. 민법상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 갔어요? 다시 자 협의가 뭐야? 그러면 좁은 이런 얘기인데 부동산을 어디에서 얘기했다고? 민법에서.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다고? 시작.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했지. 그러면 1항이 이런 얘기고 2항은 뭐냐면 자 부동산 이것을 얘네들이 부동산이라고 정의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외의 것은 뭐라? 동산이다. 그럼 질문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 뭔데? 그렇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그 차이야. 맞아요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 하지 마. 자 제가 몰라. 동사는 움직일 동자고 얘는 안일 불자로 쓴 거지. 맞아요 이거? 그래서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자 9페이지로 들어가요. 자 9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복합 개념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놨죠. 맞아요? 그거 하나만 잠깐 훑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복합 개념 아까 제가 유형과 뭐가 있다고요? 무형.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복합 개념은 아까 제가 시작 법, 경, 기. 그 다음에 복합 부동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토지와 건물. 그 다음에 복합 건물은요. 시작 상가나 주거용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상가 자 밑에 층은 상가가 있고 위에는 주거용이 있어. 그러면 가격이 같을까 다를까? 그럼 가치를 달리하는 거 맞지? 근데 우리가 주상복합 건물은 우리가 일체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는데 알겠어요? 가치가 같아 달라? 그러면 이때 우리 감정평가할 때는 상가 부분, 주거 부분을 평가해서 부분 평가를 할까? 아니면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구분 평가를 할까? 구분 평가를 한다는 거. 알겠어요? 둘이 주거용과 상가는 알겠습니까? 가치가 달라. 같은 건물에 있다 하더라도. 맞죠? 무슨 평가해야 된다고? 구분 평가해야 된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